그래서 많이들 유류분 청구를 당하면은 어느 정도는 유류분 반환을 해야 된다고 아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 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 김동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소장을 받고 저희 법인을 긴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소장을 받았을 때 청구 금액이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유류분 반환을 한다고 해도 이 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장이 날라온 걸 보고 너무 놀라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반환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님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그분에게 남겨두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은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유류분 청구를 당하면은 어느 정도는 유류분 반환을 해야 된다고 아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청구되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전혀 안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본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생전 증여 사실을 알고 있는 상속인이라면 망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망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아신 분이라면 망인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류분 소장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뒤에 받으셨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날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뒤이다. 그러면 우선 시효부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이 무조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생전에 부양을 했다든지 아니면 병원비를 부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재산 형성을 좀 해드린 게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재산을 받으신 거면 그 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기여분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올해 연말까지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을 명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연말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은 명시적으로도 주장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런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 논리로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게 판결을 지금까지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이 부분을 주장해서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재산을 받은 게 10억짜리 부동산 하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일부 그러면 기여한 걸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요. 부모님에게 10년 동안 생활비나 병원비 이런 것들을 지급한 게 한 3억 정도 된다고 하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0억의 그 아파트 중에 30% 정도는 내가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을 일부는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류분을 청구한 사람도 받은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상속재산이나 유증을 통해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를 받은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이 생전 증여는 기간에 제한 없이 10년 이전에 받은 것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는 본인의 특별수익으로서 이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으신 분은 상대방도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라도 받은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이 있다면은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따지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으신 분은 본인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받고 어떤 세금 납부를 하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으셨으면 증여세를 납부하셨을 수 있고요.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셨으면 양도세를 납부하셨을 겁니다. 또한 망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받으셨다면 상속세를 납부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하신다면은 원래는 그쪽이 부담했어야 되는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를 내가 이미 부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또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급심 판례들 중에 이 부분을 인정해주는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소송을 받으신 분, 유류분 반환을 해야 되는 피고분들이 이 소송을 대응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우선 소송을 제기당하셨으면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 게 좋고요. 상담 후에 상담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을 채집을 하셔서 소송에 적절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댓글 링크를 통해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더 스마트의 김동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